1번입니다. 두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2b래요. 그러면은 b에다가 2배해서 여기 더해주는 거니까 바로 위에다가 2배한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2개 하면 x제곱, 그 다음에 4xy이기 때문에 2개 더해준 4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입니다. 2번은 여기에 잘 보니까 허수단위 i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등식을 만족시키는 xy를 구하는 건데요. 잘 보시면 허수단위에 집중을 해보면 여기에 i랑 y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i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y가 2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뒤에는 1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해주면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원소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니까 일단 3을 동그라미를 쳐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이 8이 되려면 또 겹치는 원소가 뭐가 돼야 돼요? 1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5가 돼야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요거는 사실 npr과 ncr 사이의 관계, 즉 여기에 r팩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었겠죠. n자리가 지금 r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팩, 즉 6입니다. 5번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이다. 허근이면 뭐 생각해야 돼요? d가 0보다 작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8이랑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연수 a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a는 최대 7이라는 거. 답은 4번에 있네요. 6번입니다. 6번은 a-b, ab 곱한 게 주어졌을 때 세제곱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이 친구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 알고 있던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은 바로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의 세제곱에 3분의 1, 2 곱하니까 8 플러스 2여서 10이겠죠? 답은 3번이네요. 7번은 보니까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니까 f 따라가고 g 따라가고 f 따라가고 g 따라가면 첫 번째 거 3, 그 다음에 g 따라가고 f 따라가고 g 따라가고 f 따라가면 두 번째 건 5. 3 빼기 5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3번에 있죠. 8번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4, y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넣고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개해서 나온 게 바로 요 식이라고 하니까요. 비교해주면 바로 되겠죠. x쪽 전개하고요. y쪽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8이 a라는 거, 4는 b가 되고요. 그럼 c는 16 플러스 4 빼기 10이니까 10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거는 a랑 b랑 c의 합이니까 8하고 4하고 10하고 더해준 얼마? 22가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9번은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중에서는 좀 더 쉬운 쪽을 택해야 돼요. 어떤 게 쉬워 보여?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는 으로 고쳐가지고 y는 2x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문자 하나로 바뀌겠죠. 그거 그냥 바로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얘가 5고요. 전개하면 4x제곱 x 빼기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5다. 바로 없어져서 3x가 6이라는 거. 그럼 x가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 넣어줬을 때 y는 얼마다? y는 3인 거 되겠죠. 그럼 두 개 곱해준 거는 2, 2, 3은 6이니까 1번. 10번입니다. 직선이 원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원의 중점. 여기서는 원의 중점 읽어주니까 1,0이죠. 1,0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인 r이다. 요거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1,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절대값 1 플러스 5가 들어가니까요. 요게 r이에요. 그럼 루트 5분의 6이 r이죠. 정리하면 5분의 6 루트 5다. 답은 2번이네요.
11번입니다. 전체 집합 102학 자연수 중에서 두 부분 집합 주어졌고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먼저 A가 홀수였기 때문에 그럼 A는 50개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문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쪽 부분, 즉 여기는 7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요것만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빠르게 14의 배수를 빨리 세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이 14, 7, 4, 28, 7, 6에 42, 7, 8에 56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14 계속 더해주면 되죠. 14 더하면 70, 그 다음 84, 그 다음에 98까지 이렇게 세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바로 세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니까 전체는 57개. 5번이 답이네요. 12번을 보면은 세점하고 꼭지점 나오면 저는 일단 반사적으로 이 좌표를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려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A 잡고요. 0,4 B 대충 잡고요. 그 다음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있다. AC랑 BC가 같고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그러면 저는 대충 C를 어디쯤 잡을까? AC랑 BC랑 같은 요런 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B 해가지고,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식으로 갔습니다. AC 길이는 루트 해가지고 A 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죠. BC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양변 제곱해가지고 안에 것만 비교하면 4A 플러스 4가 뒤쪽에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양쪽에 A랑 B랑 있을 때는 그냥 제곱을 다 없애주고 바로 이 식으로 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더 빠르게 하려면 이제 4단으로 다 약분한 다음에 식 정리해주면 편하겠네요.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B가 얼마다? 3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쓴 게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뭐가 0이에요? X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A가 0이다. 즉 A는 2다. 그럼 A 여기다가 넣어주면 B는 어떻게 된다? B는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5가 답이네요. 13번입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일단 가조건 읽으면서 저는 바로 위로 블록 그리고 꼭지점이 1,9구나 요거 체크했고요. 나조건 보니까 얘 접하고 직선과 평행하다. 그럼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이 9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0,9를 지난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0 넣고 y에다가 9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0이니까 바로 k가 얼마라는 거, 9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직선의 이름이 이 친구라는 것까지 이미 알려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선 방정식까지 구했고, 사실은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f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을 뭐든 일단 놔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 A만 하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랑 지금 직선, 방금 구해준 2x 플러스 9라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얘를 같다고 놔줬을 때 해가 딱 몇 개만 나온다. 한 개만 나온다. 즉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근하면 떠오르는 D가 0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9, 9 똑같으니까 양쪽에서 빼주고요. 전개를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A가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2로 그럼 저는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거를 식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중근을 써줘야 되는데 D를 써줘도 되지만 저는 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바로 써줄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써주면 진짜 간단하게 A가 얼마라는 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나오겠죠. 혹시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 짝수 공식 꼭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어쨌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2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f2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 그럼 얼마다? 여기 있는 2분의 17이 정답이겠네요.
14번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실수로 틀렸던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일단 P랑 Q랑 주어졌을 때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일단 P는 그대로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X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쵸? 그럼 X가 바로 6과 마이너스 2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not Q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부등식 풀 때 양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3 다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3 빼기 K랑 K 플러스 3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해줬을 때 진리집합은 여집합을 써야 되죠. 이 진리집합을 비교를 해줬을 때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Q의 범위를 대충 이렇게 3-K부터 K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2와 6이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숫자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겠죠. 그거 다시 부등식으로 해보면요. 3-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K 옮겨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6보다 K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공통범위 뭐예요? K가 5 이상이다 나오겠죠? 그러면 K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세 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도 좌표평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을 했는데 B랑 C랑 사실 좌표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겠네요. 가조건 보니까 OA, OB가 수직이다. 그러면 OA 기울기랑 OB 기울기 구해가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그거 해주면 되겠죠. OA는 기울기가 1분의 3이고요. OB는 A분의 5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뭐? A가 마이너스 1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두 점 BC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좌표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즉 B의 좌표가 A, 5였으면 C의 좌표는 5,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B가 5고 A와 C랑 같아진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B가 5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A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5 된다는 거 해서 A, B, C가 이렇게 뚫리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구해야 될 거는 AC의 Y절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A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AC는 지금 A가 1,3이고요. C가 B, C니까 5,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4분의 마이너스 18, 즉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한 점 A 지난다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에 x 빼기 1 플러스 3 정리하면 2분의 9x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의 Y절편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친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A랑 B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기본함수인 Y는 X분의 K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죠. 2, 4분면과 4, 4분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되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A, Y축이랑 만나는 점이 B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C니까 C는 2,1 이렇게 되겠죠.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A좌표, B좌표 구해야 되는데요. A는 X절편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인 거, B는 X좌표가 0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0은 X-2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2분의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2가 마이너스 K, X는 2-K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A좌표는 2-K,0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B가 나오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바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AC 기울기랑 BC 기울기가 같아진다 요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AC가 지금 요 친구랑
C가 2,1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가 얼만큼? K만큼 증가했을 때 Y는 1만큼 증가한다.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B가 0,-2K 플러스 1이고 C가 2,1이기 때문에 X 차이는 2만큼, 그 다음에 Y 차이는 2분의 K만큼이 된다. 그럼 얘는 4분의 K가 되겠죠. 이거 두 개가 같아지니까 K제곱이 4라는 데서 K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K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쓸 수 있겠죠? 17번입니다. A가 음수일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부등식은 x-a 제곱이 a 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해주면 되죠. x제곱 빼기 2a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x의 x-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데 0하고 2a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2a가 왼쪽, 오른쪽이 0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는 2a부터 0까지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도 풀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빼기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x-a,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또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해가 a랑 1이랑 두 개에서 나와요. a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왼쪽이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a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해가 b부터 b 플러스 1까지로 딱 1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제 같이 그려줬을 때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죠? 일단은 2a, a, 0, 1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거는 여기, 두 번째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공통 범위는 여기인데 여기가 1 차이가 나야 돼요. 아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 b랑 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 값의 합이었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정말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학 과목 3개, 그 다음 물화생지, 과학 과목 4개를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A, B가 7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하는데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씩, 그러니까 A도 3개, B도 3개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3개랑 B가 선택하는 3개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의 수는 1이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1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요.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경우의 수를 나눠서 빈칸 채우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잘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이 아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학이든지 아니면 과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랑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다. 요거 보고 일단 나누는 경우의 수 따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3. 그러니까 어떤 게 겹치는가 요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과목 하나가 겹쳤어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A가 2개 선택하고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요게 이제 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가 겹치면 그거 빼고 수학 3개 그 다음에 과학 4개에서 요거 하나를 겹치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6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안 겹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중에서 2개 먼저 골라가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또 2개 고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6C 곱하기 4C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15 곱하기 6이니까 얼마다? 90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더 기다란 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도 또 굉장히 길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일단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물화생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 과목 중에서 A, B가
수학 과목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 한 개가 겹쳐버리니까 이미 수학 과목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과학이 겹쳤기 때문에 수학 과목 한 개도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A, B 모두 수학 하나랑 과학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이미 둘 다 과학을 하나씩 선택했기 때문에 수학도 한 개, 과학도 한 개씩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과학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는 나머지가 이제 두 개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안 읽어보는데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요거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참고를 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빈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랑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명이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겠죠. 수학 중에. 자, 그럼 때 여기서 A랑 B랑 이미 과학이 하나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는 만약에 A가 수학을 2개 선택한다고 하면 과학 하나랑 수학 3개 중에 2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수학이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택한 나머지 1개, 그래서 얘는 수학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수학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과학을 하나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아까 하나는 겹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았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겠죠. 자, 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A가 수학을 2개 할지 아니면 B가 수학을 2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여기 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2, 2개 바꾸는 거.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가지가 나오겠죠? 나에 들어가는 건 18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다른 거는 빈칸이 3개나 나오는데 가랑 나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가가 지금 아까 90이었고 나가 18이었으니까 2개 더해주면 108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요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요게 이상이다.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x가 어떤이냐, 모든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어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값, 즉 특정한 한 값만 성립을 해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2차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랑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탐구를 좀 해봐야겠죠.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는가? x-4의 제곱, 요거 절반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n-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x는 4라는 점일 테고 2랑 5랑 대충 표시를 해보면 5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죠. 요 부분에서만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2차 함수 나왔을 때 다들 많이 풀어서 아시겠지만 요 극단적인 점, 맨 밑에 아니면 맨 위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둘 중에 뭐를 넣어야 될까가 고민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을 좀 나중에 하고 2랑 4를 둘 다 넣어봤습니다. 2 넣으면 4 플러스 n-16이 0 이상이기 때문에 n이 12 이상이다. n이 4를 넣으면 x에다 4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16 이상이다. 딱 봐도 누가 작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 친구가 더 작죠. 즉 이때는 어떤 때냐면 x가 2일 때 n이 12여도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n이 12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인데요.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되려면 요 x축이 어디 있는가 요게 중요한데요. 사실 요 위에 있을 때가 n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좀 위험 부담이 작아지는 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세 집합 x, y, z에서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가 주어지면 보통은 뭘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함수 대응표를 그려주면 좋겠죠. x, y, z 그 다음에 1, 2, 3, 4 표현을 해주고요. 2, 3, 4, 5, 3, 4, 5
전 이렇게 그려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가는 f는 1대1 대응이다. 즉 f 왼쪽 x에서 y로 가는 이 친구가 1to1 1대1 대응이라는 거, 하나당 하나씩 연결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x가 x랑 y 교집합에 있으면, 즉 겹치는 원소인 2나 3이나 4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gx 빼기 fx가 1이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 차이가 1이 난다는 얘기예요. x가 2라면 어떻게 되죠? g2 빼기 f2가 1이다. 그 다음에 x가 3이면 g3 빼기 f3이 1이다. x가 4면 g4 빼기 f4가 1이다. 요거 때문에 아마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일 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g2가, 즉 g2가 만약에 3으로 갔으면은 f2는 3보다 1작은 2로 가야 된다.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조건을 보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자, 얘네가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3, 4, 5기 때문에 그럼 얘는 2, 3, 4로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1밖에 없기 때문에 1이 5로 이렇게 가야 된다. 요 상황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이 친구 합성함수의 치역은 z이다. 합성함수는 여기 뒤에 거부터 읽어야 되죠. f합성 g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f합성 g면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즉 x에서 z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z 맞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5가 2 이상이다. 얘는 역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묻고 있죠. 근데 이 왼쪽에서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 이 함수값에 대한 건데요. 여기가 지금 z에 갈 수 있는 게 3, 4, 5밖에 없죠. 근데 아까 f로 보냈을 때 2, 3, 4는 여기 있는 2, 3, 4보다 항상 함수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3, 4, 5로 가면 선택될 수 있는 집단이 2, 3, 4밖에 없어요. 근데 f가 1대 1이라면 여기 5는 무조건 1이 가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역함수로 5를 보내면 무조건 1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어떻다? 니은은 틀리다는 게 되겠습니다. 니은은 f 역함수 5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틀리다. 근데 저는 이거를 딱 풀자마자 그러면 선택지가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너무 많은 게 제외가 되잖아요.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면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이 상황을 또 특이하게 줍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한 요거를 보면은 F3이 지금 뭐가 되냐면 F3은 3이죠. 그 다음에 G2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이 3보다 크다. 요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함수를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고요. 설마 기역 디귿이 답이겠지, 기역만 답은 아닐 거야 하면서 좀 풀어봤는데 요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좀 많이 옛날과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1은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 맞게 F3이 G2보다 작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면 F3을 좀 작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F3을 먼저 그냥 2로 작은 걸로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F3이 2라고 하면은 G3은 2보다 1 커야 되니까 3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G2가 그 다음에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럼 G2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4로 보내보자. 그러면 F2는 당연히 3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남은 거 연결해주면 4가 4로 가고 4가 5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위에 써줬던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함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F3이 어디로 가고 있죠? 2니까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G2는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F1은 5예요. 그러면 딱 됐죠? 그래서 요 상황이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F4랑 G2가 더해서 6이 되는가. 네, F4가 지금 4죠. 그 다음에 G2는 3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기 때문에 6이 아니죠. 그리고 디귿도 틀린 말. 그래서 기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통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같이 보면요.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여기에는 1부터 7까지, 11부터 17까지가 있고요. 앞좌석에는 23부터 25까지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규칙에 따라서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가 조건 보면요. 가는 좌석 번호가 24 이상이래요.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건 24나 25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되고요. B는 14 이하이다.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건 11, 12, 13, 14구나. 이렇게 체킹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거 하나 체크. 다에서는 5명의 학생 중에서 또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앞뒤로 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규칙을 빨리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냐예요. 즉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은 A가 2가지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A가 24일 때와 A가 25일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24에 앉는다고 했을 때 앉을 수 없는 자리는 바로 양옆자리. 1차이 나니까 못 앉고요. 그 다음에 10차이 나는 14도 못 앉겠죠.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24에 앉고요. 자동적으로 왼쪽, 오른쪽 못 앉고 뒤에 못 앉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좌석에 몇 명이 앉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4명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4명이 바로 옆에 이웃에서는 앉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여기 이렇게 띄어서 11, 13, 15, 17 이렇게밖에 못 앉아요. 왜냐면 바로 옆에 못 앉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B가 앉을 수 있는 게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B가 11이나 B가 13 이렇게 앉을 수 있는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만약에 B가 11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 친구가 이 세 좌석에 나눠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의 수는 몇이다? 3팩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가 이번에 13에 앉을 때에는 나머지 11, 15, 17에 3명이 나눠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 3팩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즉 A가 24번에 앉을 때는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A가 24일 때를 구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다. 스피디하게 지우개로 여기를 지워주고 A를 25에 한번 앉혀봅시다. 그러면 못 앉는 자리가 바로 옆자리, 바로 뒷자리 못 앉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 뒷좌석에 3명을 앉힐 것인가 4명을 앉힐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4명을 앉힌다고 하면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혀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이미 못 앉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 4명은 이제 절대 못 앉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자리에 무조건 2명을 앉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23번이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뒤에 13번이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앞좌석에 2명 앉히고요. 뒷좌석에 3명을 앉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B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B가 어디 앉을 수 있어요? 11, 12, 14. 그러면 B가 11이거나 B가 12거나 B가 13일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B가 11일 때는 한 친구는 14, 한 친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앉혀야 되니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자리 바꾸는 거 하니까 6이 12,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가 12에 앉을 때도 어때요? 12에 앉을 때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B가 12일 때도 몇 가지다? 12가지라는 거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어디 앉을 때? B가 14에 앉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친구는 11 아니면 12, 16 아니면 17 선택권이 각각 2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때는 총 4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가지에다가 친구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세 친구가 자리 바꾸는 거예요. A랑 B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6, 4, 2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여기서는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랑 48 더해줘야 되니까 60이겠죠?